자, 그 다음 인간중심 치료 넘어가겠습니다. 346페이지. 치료의 중심은 치료자나 내담자가 아닌 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347페이지 보시면 이제 역사가 나옵니다. 처음에 로저스는 자신의 치료 이론을 비지시적 상담이라 그랬어요. 비지시적 상담. 그 당시에 대부분의 상담들은 지시적 상담이었어요. 너 이렇게 해, 넌 이거 틀렸어. 그랬는데 자기는 이해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을. 그래서 지시하지 않고 들어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치료 철학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표현을 한 게 내담자 중심으로 치료를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존중해 주겠다는 거죠. 마치 책은담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처럼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더라도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내담자라는 표현인 어때요? 나는 치료자, 너는 내담자. 그렇잖아요. 동등하게 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름을 바꿉니다. 인간중심 치료. 너도 인간, 나도 인간. 그럼 인간이 왜 상처받느냐? 여러분이 왜 상처받으셨죠? 사람들로부터 솔직한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을 솔직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을 무시했거나 여러분을 비난했거나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할 때 말을 막았습니다. 여러분을 아무도 누가 여러분을 속였다면 여러분 굉장히 상처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당시에 많은 치료자들은 내담자가 원하는 정보를 다 알려주지 않았어요. 특히 정신분석에서는 치료자가 이 사람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어도 그걸 다 공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로저스는 내가 치료자냐? 난 사람이다. 너 사람이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솔직하게 서로 반응만 해도 그게 솔직성이에요. 솔직성. 사람들은 로저스의 이론을 굉장히 온화하다고 생각하는데 로저스가 실제로 치료하는 걸 영상을 보면요. 로저스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로저스는 그 내담자를 내담자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봐요.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 지금은 저랑 여러분은 역할놀이를 하는 거예요. 나는 가르치는 사람 역할, 여러분은 들으시는 역할. 그렇죠? 인간적인 교류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담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치료자, 너 내담자. 너 돈 냈지? 내가 너한테 돈 낸 만큼만 주는 거야. 그 관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상처를 받아요. 마치 여러분이 의사한테 가서 그렇죠? 의사로부터 마치 의사들 여러분을 고객으로 취급하죠. 친절하게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충분히 이제 당연히 근데 인정하죠. 의사니까. 그죠? 그런데 상담 장면에서도 상담자들 중에서도 나는 너 내담자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겪는 심리적인 문제에 너무나 중요한 씨앗이 되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들의 공통점들은 학생을 학생으로 보지 않아요. 사람으로 봐요. 내담자를 내담자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봅니다. 나이, 위치 다 사람으로 봐요. 그게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인간 대 인간으로. 내가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화나면 화나는 대로. 왜? 너를 믿으니까. 그리고 너도 얼마든지 나한테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화나면 화나는 대로. 하지만 네 입장은 이해해주고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너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그래서 공감적 이해랑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만 있으면 막 나갈 것 같죠. 누가 날 사랑해준대. 무조건. 내가 선택하는 선택을 다 인정해준대. 아싸,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자. 그런데 부모나 치료자가 그들의 솔직한 마음을 얘기해요. 속상한 마음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막 나갈 수 있을까요? 부모들은 그러죠. 너 그러면 엄마가 사랑해주지 않을 거야. 너 그러면 나쁜 애야. 라고 비난하죠. 근데 만약에 이런 걸 가지고 한다면 아이가 무슨 짓을 해도 엄마는 항상 네 편이야.
네가 무슨 선택을 해도 그래, 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랬을 수 있을 거야.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는 네가 한 행동에서 너무 속상해. 너무 슬퍼. 그 얘기를 들으면 애들이 막 나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상처받았더니 뭡니까? 여러분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여러분을 공부하는 기계로 본 학교, 그 부모님. 그쵸? 여러분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여러분을 도구화시켰던 직장. 거기서 상처받는 거예요. 로저스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도구가 아니다. 그래서 로저스는 뭐 어떻게 얘기냐면은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성과가 아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성장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논리들이 이제 로저스가 했던 것 중에 집단 상담이 굉장히 이 사람들은 중요한 치료 도구였는데, 저도 이제 집단에서 무슨 얘기를 사람들한테 하면 사람들이 아, 선생님이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하는 마음을 받지 않고 제 말을 들어요. 제가 막 속상해서 막 말을 해도 아, 선생님 그거는 맞는 말 같아요. 선생님 그건 틀린 말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래서 나 쳐다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당신 나 판단하냐고.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나는 지금 당신 내 마음을 전하는데 내 말만 들리네. 내 마음을 봐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내 생각이 궁금하냐? 그럼 집에 가서 책 읽어라, 내 책. 그리고 열심히 판단질 해라. 난 지금 당신 앞에서 당신한테 내 마음을 전하는데, 근데 놀랍게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난 선생님 말 잘 듣고 싶다고요. 왜? 내가 좋아? 대답을 못 해요. 선생님은 상담자잖아요. 내가 지금 쇼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여기서 역할 놀이해? 내가 상담자 놀이하나? 내가 그럼 좋은 말 못 해줄 것 같아요? 해주지. 나는 근데 당신이 내 동생이라 생각하면 나는 그렇게 못해. 내 자식이라 생각하면 그렇게 못한다고. 난 지금 속상한 거예요. 인간이니까. 다 인간이잖아요. 그쵸? 나도 인간, 너도 인간인데 왜 상담자인 척하고 내담자인 척하고 왜 솔직하지 않게 그렇게 쇼하면서 사냐는 거죠. 로저스는. 로저스 그래서 화 되게 많이 내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 화가 비난이 아니에요. 자기 속상함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서 자기 속상함을 드러낼 때 그걸 여러분이 비난으로 듣지 않고 그 사람의 속상함으로 보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딱 만나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자, 로저스는 이렇게만 해줘도 마치 우리가 식물에게 물 주고 햇빛 쏘여주고 흙만 덮어줘도 생명체가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렇다. 왜? 우리 마음은요, 누구나 자기가 되고자 하는 자기의 삶의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 실현 경향성이에요. 여러분, 식물한테 너 이렇게 커, 햇빛이 있으니까 이렇게 꺾어라고 하지 않아도 이 생명체는 스스로 살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자기 실현 경향성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 자신의 경험이 자기 실현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기능이 있어요. 제가 정말 속상할 때가 어떤 거냐면 사람이 저한테 물어봐요. 쌤, 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 답은 항상 똑같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여러분, 그게 되게 무심해 사는 얘기 같습니까? 제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아빠는 어떻게 할까? 너 어떻게 하고 싶은데? 애들은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희한하게 어른들은 안 그러지. 왜 그럴까? 비난당해서 그래요. 그거를 찾아가라. 두렵지. 원래 인생은 두렵다. 두려우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거다. 답은 당신 안에 있다. 네 스스로 평가해라. 너를 믿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실현 경향성이 있고 자기가 스스로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이 행복해지지 않냐? 사람한테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긍정적 존중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긍정적 존중을 해줄 사람들 우리한테 뭘 제시하느냐? 너 가치 있는 인간이 되려면 이런 조건을 채워야 돼. 공부 잘해야 돼. 이뻐야 돼. 날씬해야 돼. 좋은 직장 가야 돼. 싹싹해야 돼. 친절해야 돼. 온갖 조건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인간이 되려면 그렇게 살라는 거지. 그래야 내가 네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다라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삶과 우리 엄마가 원하는 삶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삶과 우리 사회가 원하는 삶이 있어요. 사회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나를 사랑해 주겠대요.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할까요? 사회가 원하는 삶, 엄마가 원하는 삶을 산다고요. 왜? 이게 너무 크니까.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진짜 내가 원하는 나와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불일치가 생기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불안과 정신명리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아까 게슈탈트에선 사람들이 왜 불행하냐?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고 살거든.
여기서 사람들이 왜 불행하냐? 사랑받고 싶어서 남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주거든. 게슈탈트 치료는 어떻게 해요? 매 순간 네가 원하는 행동 등을 지각해서 해라 이거예요. 여기에서는요. 치료자가 너를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존중해주고 네 결정을 충분히 이해해주니고 하지만 치료자도 너한테 솔직하게 반응할 테니까 진짜 그 네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고 있는 경험이 좋다 나쁘다 판단이 되신다면은 좋은 거는 계속하고 싫은 건 안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저 직장 다니기 싫은데 직장 안 다녀도 돼요? 그러면 다니지 마세요. 다니지 마세요. 선생님 배고프잖아요. 그럼 일하세요. 간단한 거예요. 그렇죠? 배고픈 게 나한테 괴로워요? 그럼 배부른 방법을 찾으면 돼요. 배부른 방법도 세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기대하는 걸 한다니까요. 그런 문제는 뭐냐면 남들이 불안한 위치에 딱 올라갔는데 불행한 거예요. 거기서 생기는 게 우울증이고 불안장애고. 애들이 보면 알아요. 애들은 전혀 꾸밈 없이 전혀 지체치 않고 자기가 하는 걸 바로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를 그렇게 키우고 싶어요. 너 학교 다니기 싫어? 그럼 이야기를 듣겠죠. 왜?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럼 학교를 안 다니면 넌 뭘 하고 싶은데? 근데 네가 여기에 책임질 수 있니? 책임질 수 있다면 네가 해라. 아빠가 도와줄게. 네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네가 원하는 일이라면 아빠는 널 지지해주고 싶다. 근데 얘가 막 개판을 쳐요? 그럼 제가 얘기하죠. 아빠는 내 속상하다. 널 사랑하는데 네가 참 나쁜 일을 한다면 아빠 너무 속상한데. 그럼 우리 애가 그걸 무시할까요? 아니요. 사람들의 속상한 감정, 그런 감정 속에서 사회와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게 이제 로저스의 생각이에요. 자기 딸이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면 그게 되는 거다. 대단한 성과를 이루지 않아도 되는 거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계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이뤄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한계가 뭐냐면은 아무리 부모나 치료자가 개인적으로 네가 원하는 삶을 살라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조건을 제시하잖아요. 스펙사, 외모, 조건 얘기하죠. 그래서 로저스가 결국에는 사회운동을 펼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 평화운동을 펼쳐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 후보에도 여러 번 로저스가 오르기도 했습니다.